포터필터, 식어있는 포터필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는 어떻게 돼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커피가 밋밋해지는 겁니다.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입니다. 와우.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들은 오늘 어떤 걸 하기로 했죠? 오늘은 간단한 에스프레소 추출 동작들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매장의 커피가 밋밋하거나 또는 쓰거나 그런 부분들이 오늘 동작에 의해서,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동작에 의해서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잘못된 동작 하나하나만으로도 뭐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뭐 채널링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뭐 발생할 수 있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을 종류마다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룰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요렇게 좀 다룰 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좀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포터필터 장착할 때 약간 좀 네네. 과격하게 장착. 과격하게 장착하는 거. 그쵸,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터필터를 과격하게 만약에 이제 탬핑이란 작업을 다져놓고 과격하게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채널링이나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채널링 편은 따로 찍어서 또 안내를 또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 전편들을 또 참조하면서, 당연히 이제 과소과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일단 오늘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머신은 콘티 X1이라는 머신입니다. 당연히 뭐 저희 돈 주고 산 거니까 뭐 뒷광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콘티 X1이라는 머신은 일단 엔트리급 머신으로, 일단 보급형 머신으로 볼 수 있고 카페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머신 안에 있는 보일러 타입이 열교환기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메인 스팀 보일러가 있고 그 스팀 보일러에 일단 하나씩 추출 보일러가 삽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돼서 온도를, 열을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열교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추출 보일러의 온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커피가 너무 쓰다, 그런데 물 온도를 낮추고 싶다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열교환기 방식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의 리터를 어느 정도 쓰게 되면은 찬물이 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정수물이. 그렇게 되면은 물의 온도 안정성이 여러 잔을 연속으로 추출했을 때는 불균일하게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동작들을 맞춰서 하신다면은 조금 더 넓게 균일한 커피를 뽑을 수는 있게 됩니다. 물론 더 좋은 머신을 사용을 해본다면은 듀얼 보일러나 멀티 보일러까지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의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얘는 이제 그룹 헤드라고 해요. 한쪽에 머리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룹 헤드인데 일단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2그룹 헤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그룹 헤드. 자, 그러면 그룹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요 많이 보시는 부분이죠. 여기가 포터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포터필터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뭐 스테인레스나 강철로 보통 되어 있는데 주물 소재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왜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진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 포터필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한 압력을 받아서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온도가 유지되게끔, 뜨겁게 유지되게끔 강하게 두껍게 열을 보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시는 게 요 포터필터를 빼놓는 작업이에요. 물론 포터필터를 빼놔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추출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연속으로 추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추출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온도가 또 올라갈 텐데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균일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터필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빼놓고 매장에서 운영이 된다,
근데 우리 매장이 뭐 약배전 커피를 쓰고 약간 성분이 잘 안 나오는 커피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전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원두의 성분이 잘 안 뽑히는데 포터필터를 빼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있을 거고 그 물의 온도가 이 포터필터, 식어있는 포터필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는 어떻게 돼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커피가 밋밋해지는 겁니다.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포터필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일단 웬만해선 좋다.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포터필터는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라파보니 및 몇 가지 회사를 제외한 다 포터필터는 왼쪽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터필터 안에는 습기랑 커피 찌꺼기가 조금씩 남아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린넨이란 천을 쓰게 되고요. 린넨의 천의 뒷면을 이용을 해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된다. 근데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또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광내고 무슨 뭐 어디 뭐 진품명품 나가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포터필터는 찌꺼기와 물기를 닦기 위해서 가볍게 털어주시지 닦아주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닦을까요? 그냥 깨끗하려고? 미관상? 아니겠죠. 자, 여기에 커피 습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이 있습니다. 물. 여기에 물이 있는데 커피 원두를 받았어요. 그라인더를 통해서. 그러면 이 물과 커피가 만나는 부분들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물이 닿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출되는 물들이 떨어졌을 때 물의 응집성에 의해서 채널링이라는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물과의 접촉이 먼저 있었던 커피 원두 쪽들은 추출되는 시간대가 증가됐다라고 계산을 하시는 게 옳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추출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과다 추출의 뉘앙스가 나올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균일한 또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필터 가스켓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당연히 닦아줘야 되고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일한 원두를 담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울에 올려서 이제 0점을 맞춰놓은 후에 그라인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라인딩을 해주시게 되고, 자, 지금 그라인딩 한 커피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라인딩 된 커피는 이렇게 산처럼 보통 이제 쌓여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게가 몇 g이 나왔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9g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자, 19g으로 만약에 내가 에스프레소 머신과 이 그라인더 원두를 칼리브레이션을 했다, 한마디로 조절을 해놨다라고 볼게요. 19g에 맞는 뭐 이 커피에 맞는 세팅으로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1g이 적게 담길 수도 있고 1g이 많이 담길 때도 있고 뭐 0.3g이 적게 담길 수도 있고 맘대로예요. 아무리 자동 그라인더를 쓴다라고 해도 일단 오차범위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오차범위 0.5g당 시간이 거의 2초 정도에서 3초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단시간에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보통 평균적으로 25초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초만 바뀐다라고 해도 그 에스프레소가 전에 있었던 에스프레소랑 맛이 또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울에 올려서 올바른 그람수를 이제 도징을 했는지, 물론 바쁜 시간대의 러쉬 타이밍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대중으로 보고 자동 세팅되어 있는 그라인딩을 해서 연속으로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기는 하지만, 바쁘지 않는다라는 시간 속에서는 웬만해서는 저울을 이용해서 뭘 해주는 게 좋다? 균일한 커피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커피 원두가 이렇게 볼록하게 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 템퍼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얘를 그냥 눌러버리게 되면은 요 가운데에 쌓여있던 원두가 양옆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피 원두가 눌리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눌리게 되면서 가운데 밀도는 높아지고 양옆에 테두리 사이드에 있는 밀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물이 나오는데 요 물에는 샤워 스크린이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고 디퓨저 블럭이라는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물을 균일하게 분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균일하게 나오는데 밑에 걸리는 저항은 서로 다른 저항이 걸리니까 추출에 대한 오차가 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물이 밀도가 낮은 쪽으로 편류하는 현상들이 채널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탬핑을 하기 전에 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레벨링이란 것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많이 했어요. 얘를 이제 밀고 다시 부족한 부분으로 또 밀고 부족한 부분으로 밀고 해서 수평을 이런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했는데 지금은 도지양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다 이제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런 도징을 이제 손님들이 봤었을 때, 요런 레벨링을 손님들이 봤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위생상 좀 안 좋을 것 같다. 뭔가 손을 잡고 사용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것들을 써주냐?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쓰죠.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을 올려놓고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평탄화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 평탄화 작업이 되신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탬핑이 들어가야 됩니다. 탬핑을 하실 때에는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왼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발이 앞으로, 왼발이 뒤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템퍼를 올려놓고 그대로 직각이 되게끔, 그리고 내 시선은 약간 45도 아랫방향 수평이 되는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90도. 그 후에 중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여기 테두리에 보이시면은 찌꺼기들이 있죠? 요 찌꺼기들을 털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룹헤드 테두리에 찌꺼기가 계속 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추출이 되고 찌꺼기에서 또 추출이 되고 쓰고 텁텁한 과다 추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의 동작 하나까지가 커피의 맛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을 내 몸에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탬핑이 되신 속건에서는 찌꺼기를 털어주신다. 보통 귀, 머리, 목 이렇게 3단계로 해주시면 좋아요. 빠르게 하면 귀, 머리, 목. 그 대신 막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들기고 하는 탭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그 채널링 편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탬핑은 한 번만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포터필터는 조심스럽게 와서 이 커피, 다져놓은 커피에 크랙이 가지 않게 부드럽게 장착을 하시고 충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추출 버튼을 눌러주면은 에스프레소 커피가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뭐 세팅을 맞춰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추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를 해주시고 찌꺼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둥에 털어서 없애주시면 돼요. 기둥에 털었을 때도 어때요? 찌꺼기 상태가 많이 묻어있죠? 자, 많이 묻어있는데 이 상태로 커피를 또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찌꺼기들은 한번 추출되는데 또 2차 추출이 이뤄지게 되면은 성분이 나갔는데 그 후에는 뭐가 나올 수 있게 돼요? 당연히 쓰고 텁텁한 커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닦아주셔야 됩니다. 찌꺼기는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커피를 다시 도징을 받아주셔야 된다. 또한 이 그룹헤드에도 부풀어 올랐었던 커피 찌꺼기가 닿았을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요? 플러싱, 물리기란 것들을 통해서 찌꺼기 물들을 빼주시고 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커피를 우리가 다시 볼게요. 탬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데 장착 전에 물을 흘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빼자마자 물을 흘려야 되나요? 요걸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신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머신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얘 물을 틀어볼게요. 물이 끓는 물 소리가 나지 않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장착 전에 그룹헤드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오는 물의 온도와 그룹헤드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레벨링과 탬핑이 끝난 후에 물을 2-3초 정도만 흘려줍니다. 그 후에 장착해서
추출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뺐는데 막 콸콸콸콸콸 소리가 연기도 막 펼쳐나오면서 막 끓는 물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의 온도가 끓는 물이 빠질 때까지는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온의 가열수가 나오게 되면 또 커피가 과다 추출의 뉘앙스, 한마디로 쓰고 텁텁한 뉘앙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T버튼이 있죠. T버튼 보세요. 이렇게 끓는 물이 나옵니다. 끓는 물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온도에 설정된, 보시게 되면 이 온도에 설정된 116도의 물들이 고온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 공기와 만나면서 이제 끓는 물에 대한 온도, 끓는 물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물들을 자주 빼주게 되면 이 스팀을 하는데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스팀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열교환 방식, 아까 메인 보일러가 있고 추출 보일러들이 삽입되어 있는 열교환 방식 보일러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추출수의 온도가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좀 더 결론을 지어서 설명드리면은, 열교환 방식 타입, 보통은 평균적으로 금액대가 잘 모르겠다, 그냥 600만원 이하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웬만해서는 이 T버튼을 안 쓰는 걸 좀 권장드려요. 왜? 커피의 균일성을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추출수 온도가 떨어지고 과소 추출의 뉘앙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에스프레소 머신 작동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 뭐 일단 머신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다음 이제 추출 변수라는 것들을 또 배우시면서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살펴봤는데, 우리 슬레이트를 안 치고 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한번 동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매니저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동작들 이 영상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카페를 처음 또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다뤄보시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분들 또는 뭐 매니저님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도 굉장히 이제 동적인 우리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응원들 항상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